한국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단 10초 만에 6년 경력의 러시아 승무원 안나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적대적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시민들의 행동들에 그녀의 모든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그녀의 한국에서의 경험이 전 세계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체르노바입니다. 러시아 항공사에서 6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동료들은 저를 유리장미라고 불러요. 차갑고 깨지기 쉬운 장미라는 뜻이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웃음을 파는 일이라고들 하는데 저에게는 그저 업무일 뿐이었어요.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건 매뉴얼에 따른 행동일 뿐입니다. 진짜 감정은 아니었죠. 특히 한국행 노선은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한국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룸메이트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수업에서도 늘 혼자였죠.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점원이 뭔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듣겠다며 손사래를 쳤는데 그 점원이 얼굴을 찌푸리며 뭔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나빴죠.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느껴졌어요. 결국 교환학생을 중도에 포기하고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한국은 차가운 미소 뒤에 무례함이 숨어있는 나라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을 무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 노선 근무는 늘 의무적으로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 경유 스케줄이 잡혔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나라에 가야 한다니. 12시간 경유라서 공항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을 때우고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니까요. 동료 승무원들은 한국 경유를 좋아해요. 쇼핑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면서 신나해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무의미한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간 후면 다시 이곳을 떠날 수 있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한국에 대한 편견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제가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하얀색 로봇이 승객들을 맞이하며 여러 언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어도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나가니까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러시아어로 환영 인사를 했거든요. 공항 내부는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왔죠. 면세점들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휴식 공간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자동화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무인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직원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죠. 어서 오세요, 체르노바 씨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까지 러시아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신기했어요. 심사를 받으면서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처음 오시는 거예요? 저는 경유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직원이 시간이 있으시면 공항 밖으로 나가서 구경해 보시라고 추천했어요. 12시간이면 충분히 시내 구경을 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공항에서 쉬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직원의 친절한 태도가 조금 의외였어요. 6년 전에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계속 둘러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화장실도 깨끗했고 샤워 시설도 있었어요.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런 건 다 보여주기용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라고 여겼죠. 진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설이 좋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공항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났거든요. 잠깐 감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거울도 새 것 같았고 세면대도 자동으로 물이 나왔어요. 화장실 칸마다 화장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청소하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처음에 놀란 표정이었는데 곧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죠. 아이고, 고마워요. 별일 아닌데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당황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에게 굳이 인사하지 않거든요. 물론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청년은 왜 저렇게 할까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청년의 행동을 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아주머니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만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누군가 보고 있어서 일부러 하는 행동일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청년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같았죠. 화장실을 나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친절한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사를 받은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매뉴얼이 아닌 문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계속 있기 지루해서 결국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직원이 추천해준 대로 시내 구경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1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은 충분했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지하철역도 깨끗하고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어 안내도 있어서 놀랐어요. 정말 많이 발달했구나 싶었죠.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공공도서관을 발견했어요. 건물이 현대적이고 유리창이 많아서 안이 들여다 보였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도서관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죠.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평화로워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손짓으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수화였어요. 그중 한 명은 청각장애인인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책을 가리키면서 수화로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었거든요.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이상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장애인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수화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 친구도 환하게 웃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보려고 노력하는 나라일까?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명의 착한 학생들 때문에 나라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장면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나와서도 계속 그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할까 궁금했거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도서관을 나와서 시내를 더 돌아다녔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에서 돌아가는 학생들로 거리가 붐볐어요. 지하철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타려고 하는데 계단이 높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남자가 다가가서 부축해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그 청년이 웃으며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니까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산부가 타자마자 여러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서로 양보하려다가 오히려 민망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시민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느꼈어요. 사장님이 외국인인 저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메뉴 설명도 천천히 해주시고 맵지 않은 음식으로 추천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정성스럽게 골라주셨어요. 한국어가 서툴다고 해도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과거에 느꼈던 차가운 감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6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교환학생 시절 룸메이트였던 수진이요. 그때 저는 수진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먼저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통을 포기했던 거죠. 수진이 저에게 말을 걸 때도 귀찮다는 듯이 반응했던 기억이 나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원이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 혼자 피해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6년 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자존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에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동료들에게 줄 선물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 면세점은 정말 크더라고요. 온갖 브랜드 매장이 다 있었어요.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안나. 혹시 안나 체르노바 맞아?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6년 전 교환학생 시절 룸메이트였던 수진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수진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수진의 반응이 정말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정말 안나 맞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수진이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면세점 직원이라서 조용히 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안나야, 정말 오랜만이야.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수진은 지금 면세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관리직으로 승진해서 여러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 계속 저를 보며 신기해하더라고요. 너 진짜 안나 맞지? 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수진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 어떻게 지냈어? 러시아 잘 들어갔어? 그때 갑자기 떠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저를 걱정했다고요? 6년 전에는 수진이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걱정까지 해줬다는 거였어요.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수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6년 전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싫어서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 수진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수진아, 그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한국어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했지.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나도 안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히려 수진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도 괜찮았어. 안나랑 친구였던 기억이 좋아.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손짓 발짓으로라도 대화하려고 노력했잖아. 그런 모습이 예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수진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안나가 힘들어할 때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했어.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옆에 있어주려고 했는데 너는 피하는 것 같았어. 아, 정말 그랬어요. 수진이는 항상 제 옆에 있으려고 했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다 거절했던 거예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오해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죠. 수진은 저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어요. 너 떠나고 나서도 계속 걱정됐어. 러시아 잘 도착했나 학교는 잘 다니나. 연락처도 없어서 궁금해 죽겠더라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북받쳤어요. 6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차갑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과의 재회로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6년 동안 품고 있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공항으로 돌아와서 출국 수속을 준비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화장실에서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공항 곳곳을 청소하며 돌아다니시는 모양이었죠.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어제 봤던 외국인 아가씨죠? 오늘 떠나나 봐요. 제가 어제 화장실에서 그 청년과 아주머니의 대화를 지켜본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는 공항에서 저 같은 사람 하나를 기억하실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아주머니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작은 한국 전통 부채였어요. 예쁜 무늬가 그려져 있고 작은 술이 달려있는 부채였죠. 이거 가져가세요. 기념품이에요 라고 하시며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요. 우리 한국은 마음으로 기억하는 곳이에요. 어제 화장실에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인사했을 때 아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걸 알았어요. 그때 아가씨 표정이 참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아주머니께서 제 표정까지 관찰하고 계셨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일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친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따뜻해요. 특히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우리 정서거든요. 아가씨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6년 동안 쌓아올린 편견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세요, 아가씨. 이제 알았으니까 됐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한국을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채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죠. 이걸 보면 우리나라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차갑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며 저는 약속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진심이었어요. 이번 경유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출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와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6년 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이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운 미소 뒤에 무례함이 숨어 있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다시 지나쳤어요. 수진이 일하는 곳이었죠. 멀리서 수진이 다른 고객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6년 전에도 저에게 그런 미소를 보여줬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문 쪽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기 전에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거든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오늘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께서 주신 부채를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전통 무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예쁜 선물을 낯선 외국인에게 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 와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6년 전 교환학생 때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만난 사람들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물론 기술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기술이 아닌 마음이 앞선 나라였던 거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쇼핑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알게 됐고요. 앞으로는 한국행 노선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되면 더 자주 오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한국어도 배워서 현지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라도 나누고 싶고요. 제 마음속에도 작지만 따뜻한 변화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6년 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유리장미라고 불렸던 저에게도 따뜻함이 생겼어요. 이제는 승객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경유가 아닌 진짜 목적지로 오고 싶어요. 그때까지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고요. 수진 같은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도착지가 되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하모니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